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정혜입니다. 자료가 말하는 역사의 진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간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지요. 정신대라고 하는 말은 대신따이라고 하는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개인, 조직이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러일 전쟁 때부터 일본에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1905년에 일본군을 정신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요. 조선인들이 일상 속에서 정신대라고 하는 말을 접한 것은 1938년 4월 이후 총동원 체제가 구축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정신대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개인이라는 뜻의 폭넓은 동원 용어였습니다. 동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본격화 체계화되면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여성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방식은 일본군에서 주도 면밀하게 업자를 선정하면 이 업자는 지역의 경찰과 헌병의 긴밀한 연계하에서 위안부들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자들은 총동원 체제라고 하는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기존의 인신매매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여성을 동원했습니다. 동원업자들은 마을에 들어와서 피해자들이 망설이면은 이것은 정신대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일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대나 위안부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많은 여성들이 전장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식민지 조선인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말은 전쟁 승리를 위해 병사를 위안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한 말이라기보다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를 반영한 말, 그리고 위안의 대상이 되었던 병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 미화되고 동원된 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위안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끌려간 여성들은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서야 위안부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정신대든 위안부든 모두 전장에 끌려가서 일본군 위안소에서 성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피해자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까지도 정신대와 위안부는 함께 착종되어 쓰였습니다. 연구가 진전되고 위안소에서의 피해상이 피해자들에 의해서 점점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의 의미가 점점 뚜렷해져 갔습니다. 그 이후에 운동 차원이나 연구 차원에서 위안부라는 말을 사용하되 피해자 입장을 반영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옴표를 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노예라는 말은 1990년대 이후 등장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1920년대부터 자유와 자율권이 억압당한 채 개인의 인권을 침해당한 존재를 노예라고 불러왔습니다. 노예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했었던 국제기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었던 활동가들이 성노예란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동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전쟁이나 무력 분쟁하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위안부 문제하고 같이 인식하면서 전시 성노예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 12월에 도쿄에서 있었던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선 성노예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고 성노예 전범 처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そこに参りました。こうした慰安婦はですね、あなたの軍隊経験に対して暴漢を防止するためにですね、役立っていたと思いますが、役立っておりません。昭和18年ですけども、作戦に参りました。その時に、あるグラフに失敬しました。その時に、私たちの同年兵が一人の若い女性を連れてきました。21歳だと思います。それを6人の兵隊でくじ引きをして順番を決めて、そして一人一人その女を返還をいたしました。女の子は女を殺せ、子供を産むから殺せ、
子供が重いくなったならば我々に反抗だからこういうように上司の命令が変わったんです。 Sexual slavery experienced by the women who testify supports a finding that it 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Today, the judges have found Emperor Hirohito guilty of crimes against humanity. 이렇게 정신대나 위안부, 성노예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생겨날 때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한 끝에 나온 말들입니다. 정신대라는 말은 위안부 동원 피해자를 넘어서는 전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지만 정신대라는 이름 속에서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당대의 조선 식민지 상황을 반영합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말은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당대 일본군이 사용했다라는 점에서는 일본군의 역사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성노예제라는 말은 이 문제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토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서 성적 피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표현하는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말을 찾아야 합니다.